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우리 정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이 장관들이 왜 이럴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미국의 쿼드 가입 요청을 대놓고 거부하고 대놓고 친중 선언, 대놓고 중국몽 꾸겠다라는 선언, 중국 편들기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고위 특사가 왔어요. 한국, 중국은 당신들에게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을 했는데 아주 높은 사람이 왔고 그 높은 사람이 미 전략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자, 이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와 미국의 전략사령부 토머스 부셰 부사령관이 특별기편으로 9월 27일 방한했다. 빌링슬리 대사는 1박 2일의 방문기간 중에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 여러 정부기관과 만나서 비밀리에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핵과 미사일 등 군비 증강 정보를 전달했으며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 측에 그 위험성을 공유했다. 빌링슬리 대사는 중국은 INF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나라다. 작년에만 225발의 탄도탄을 쏘았고 올해 8월까지 70차례 이상 미사일을 쏘았다 라면서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깡패가 되는 것은 한국도 원치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한국이 이해하고 지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하며 아태 지역 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가 적절하다고 보일 정도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에 한국 참여도 촉구했다 라고 국내 전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월북자라고 매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 공무원의 사살 그리고 무참한 훼손 이 뉴스 때문에 사실은 다 가려졌죠.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이제 이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빌링슬리 특사의 방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에 보면 이 빌링슬리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 측에 그 위험성을 공유했다. 그런데 대동한 사람이 바로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핵을 담당하는 그 군대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핵을 담당하니까 그 상대인 중국의 핵 전력, 탄도미사일 전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사령관을 대동하고 와서 가장 전문가니까 한국 관리들에게 자 지금 봐라 중국의 미사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변형되고 있고 배치되고 있고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 A 미사일은 한국의 여기를 타격하고 B 미사일은 이걸 타격하고 C 미사일은 여기를 타격하고 그리고 D 미사일은 A를 다시 타격하고 왜냐 첫 번째 타격 발사된 미사일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첩 타격하고 이런 중국의 작계에 따른 모든 내용을 한국에게 전달하고 그 위험성을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굵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한 이 문장이 중국의 모든 핵 전력, 탄도미사일 전력, 한국을 노리고 있는 그것들의 전력과 바뀌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작전 계획에 따른 한국의 타격 계획 모든 거 다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험하잖아. 중국은 니들을 즉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같이 해야 되잖아 라는 그런 촉구를 하러 온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겨냥한 탄도탄만 중국은 600발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알고도 중국몽 꾸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군과 연구 용역을 계속 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각 군의 이 전략 담당하는 이 장교들 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그래도 중국은 우리하고는 그래도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니까 꿈꿔야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말이죠. 세계 미사일 여단을 우리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랴오닝성 다롄에
810 여단을 배치를 했고 이 810 여단은 뚱펑 16 그리고 뚱펑 21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둥성 라이유에 816 여단이 또 있는데 여기는 뚱펑 21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린성 퉁화, 이 퉁화에는 822 여단이 있는데 여기는 뚱펑 16, 뚱펑 21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뚱펑 21은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죠. 그리고 이 뚱펑 21은 지대지도 있지만 지대함, 즉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리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의 함대,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미국의 그 증원 전력 이런 것들이 부산항으로, 광양으로, 진해로, 포항으로 막 들어와서 물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들을 타격하는 이런 지대함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대지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뚱펑 21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증원 전력을 때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뚱펑 16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200km입니다. 최대. 그런데 12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오직 대한민국만 노리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미사일이 되죠. 1200km는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죠. 거기까지 거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뚱펑 16 같은 경우는 활주로를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공군기지, 주한미군 공군기지 이런 것들을 때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부시의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을 데리고 와서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 관리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래도 니들 중국을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할 거냐? 우리하고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 고위 관료의 완곡한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꾼 뭐냐? 야, 중국몽 깨라. 지금 이 상황이 니들이 중국몽 꿀 상황이냐? 중국이 지금 니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중국몽 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한국의 중국몽을 깨러 10월 초에 방한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에요. 아마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한다면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문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여전히 이 폼페이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그냥 한국에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들러서 다른 일을 하고 옵니다. 보시겠습니다. 9월 29일 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쿄, 울란바토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순방은 10월 6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2차 호주, 인도, 일본과의 쿼드 외교장관 회담 참석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월 6일 날 쿼드 관계장관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쿼드가 뭐냐? 반중연합이죠. 미국, 그리고 인도, 호주, 일본 이 4개 나라, 쿼드죠. 이 4개 나라가 연합해서 반중 네트워크를 하는 그 핵심 세력으로 봐도 바로 이 아시아의 나토의 첫발을 디디는 그 조직이 바로 쿼드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쿼드 플러스 해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 3개 나라를 더 집어넣어서 7개 나라를 가지고 이 아시아판 나토의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쿼드와 쿼드 플러스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10월 6일 날 도쿄에서 이 쿼드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몽골을 거쳤다가 한국을 오면 당연히 한국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쿼드 어떡할래? 참가해라 라는 그 압박을 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이 내몽골 자치구에 몽골어를 못 쓰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 몽골인의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몽골 본국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이 굉장히 불쾌하죠,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몽골을 설득하러 또 몽골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당연히 쿼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 국무부의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온다는 것은 그 전주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 편으로 해서
김여정에게 줄 미 독립기념일 DVD 이거 좀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갔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쿼드 회담 갔다가 한국 오면 쿼드 이야기를 하러 오는데 그 쿼드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자, 미국의 팩트 폭격과 전방위 압박에도 꿋꿋하게 중국몽을 꾸는 우리 한국 정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월 2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대중국 견제 전략인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다른 국가들의, 즉 이 다른 국가들은 중국입니다.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으며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며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해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동맹국보다는 중립국을 자처하기로 작심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돈다 라는 거예요. 자, 냉전시대 때 중립국가들이 있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이 사이에 뭐 핀란드라든지 또는 그 스위스라든지 이런 중립국가들 있죠. 그런데 그 중립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미국하고 또는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편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냉전시대 때 미국이 소련과 경쟁을 하던 그 시절에 이어서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미국의 적은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동맹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중립을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당연히 동맹 입장에서는 동맹인데 내 편이 돼야지.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내 편인데 중립하겠다? 그러면 탈동맹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의 이익, 즉 중국, 기사 원문에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쭉 강경화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은 중국을 뜻하는 거예요. 문맥상. 그래서 제가 기사 원문에는 없는 중국이란 말을 여기다 괄호를 해놓았습니다. 이 중국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경화가. 기가 찬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 계속 쿼드 가입하라고 하는데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계속 우리에게 쿼드 가입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초청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즉 진짜로 기구화되는 그런 동맹이라면 그거는 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이 도쿄에서 쿼드 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오겠다 라고 했으면 그 쿼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당연히 하러 올 것이다 알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폼페이오 당연히 그냥 물먹이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외교부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의 중립 타령 과연 먹힐까요? HSBC 은행이죠. 이 교훈이 있습니다. HSBC 은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홍콩에도 있고 영국 본사예요. 이거 지금 뭐 굉장히 주가 폭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은행인 HSBC는 올 들어 주가가 반토막 났다. 홍콩 증시에서는 50.3%, 영국 런던 증시에서는 48% 하락해서 날아간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다. 한화 93조 5,5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HSBC의 주가 폭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둘 다 놓쳐서 양측의 제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티은행이 9월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강력한 조치 없이도 HSBC의 거래처를 압박해서 불필요한 거래를 끊게 할 수 있고 중국 내 사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HSBC가 중국 편에 설 경우에 달러화 의존이 높은 이 은행에 대해 미국이 제재로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서 HSBC의 딜레마는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중립 없어요. 전쟁하는데 지금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HSBC는 줄타기를 했죠.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홍콩에 큰 법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중국 눈치 안 볼 수가 없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 압박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제 스위프트 코드 지워버리면은 달러와 거래가 안 되는데, 외환 거래가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은행 문 닫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HSBC 은행의 홍콩 증시에 상장된 홍콩 법인 같은 경우에 50.3% 폭락. 영국에는 본사 48% 폭락.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대만 보십시오. 대만 반도체 그 대리 생산 회사 그냥 뭐 중국의 화웨이, 중국제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다가도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바로 그냥 오히려 더 매출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A는 효과 아닙니까?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중국몽을 꾸니까 중국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HSBC 은행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말 이 박쥐 같은 한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경고죠. 미국 국방부의 전략 그리고 전력 담당 부차관보가 9월 22일 날 조지 워싱턴대 세미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베이징 쪽으로 기울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니들은 우리 동맹이잖아. 중국하고는 적이야. 600발의 탄도미사일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 미사일은 여기, 이 미사일은 여기, 이 미사일은 여기 노리고 있는 거 다 가르쳐 줬잖아. 그런데도 니들이 중립을 취하겠다. 우리 미국이 28,5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보내서 지켜주고 있고, 전쟁이 나면 6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겠다고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매년 연습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하고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취하겠다. 그건 베이징 편, 중국 편 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면 미 관리 한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미 관리가, 그것도 고위 관리가 아주 큰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중립을 취하는 그 입장이 맞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이에요. 중국하고는 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립이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월북은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중국, 우리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경기도 연천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그랬던, 연천뿐만 아니죠. 뭐 휴전선 전역에서 그 화살머리 고지에 있는 위에 발굴해서 뭐 중국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나게 의전해서 보내주고,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나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하고 순장하겠다는 것인지 참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무능력한 관리 그리고 친중 관리들은 생명이 긴 그런 공통점이 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힘을 받으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재선을 하게 되면 한국은 치명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강경화와 이 정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나는 되기 싫습니다. 정부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